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1일 목요일 순서 증시 각도기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찢었다. 네, CPI가 찢었습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좀 얘기했던 거죠. 우리 휘발유 가격 거의 매일 본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거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자, 오늘 그 핀비지닷컴에서 보여주는 미국 시장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을수록 많이 오른 거죠. 완전 밝죠. 네, 그리고 특별히 반도체가 가장 밝았습니다. 어제 가장 어두웠기 때문에 반대로 가장 밝게 반도체 주식이 크게 반등했고요. 장비주들은 어제 진짜 여러 개가 같이 터졌잖아요. AMD도 그렇고 뭐 인텔도 뭐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저 정도구나 하는 상황이니까 인텔과 TSMC 사이에서 삼노노 공정도 좀 어렵고 하니까 뭐 장비 발주 안 해 뭐 이러면서 7% 폭락을 했었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다행히 반등을 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오늘 저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미국도 저렇게 반등했으니까 한국도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이니까. 테슬라는 69억 달러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 좋아요. 그냥 되게 로직이 단순해. 걱정 없으면 그냥 쭉쭉 달리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돈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채권시장 강세, 주식시장 강세를 모두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카운터 펀치는 9월 달에 기다리고 있다. 자, 9월 달에 진검승부가 날 것이다.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ar and Greed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얘가 이제 다 왔어요. 뉴트럴을 벗어나고 그리드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뭐 이거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이거보다 뭐가 더 정확하다? VIX. 네. VIX가 훨씬 더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VIX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VIX 언제부터 경계? 17 이하로 떨어지면 경계를 하고, 만약에 15 떨어지면 진짜 많이 경계를 하고, 12이면 그냥 반대 포지션.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번에 VIX 지표가 10위까지 떨어진다면 그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9월달 다음 달 한 10몇 일께의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신나할 거예요. Fear and Greed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좋은 때는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났다. 진짜 좋은 때는 지났다. 주식 사기 진짜 참말로 좋았던 그때는 언제였다? 익스트림 피어. 뭐 그때 10언더로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죠.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했던. 그러니까 피어, 익스트림 피어. 이때가 좋았을 때지 주식 사기에는. 지금부터는 별로 주식 사기 좋은 시점이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게 될 건데, 시중의 심리는 어떻다? 편안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 고점은 어느 시점이다? 비관론자들이 긍정론으로 바뀌는 그때가 단기 고점이 되겠다. 저는 고점은 못 맞출 거예요. 저도 약간 취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운용자이기 때문에 계좌 늘어나면 기분이 좋거든. 기분이 좋으니까 그걸 감출 수가 없다고. 계속 좋길 바라면서. 그러나 내가 틀릴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죠. 그 고점에서 내가 틀릴 것이다. 근데 하여튼 이번에 좀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뭐 현금성 주식 산다 옛날에 까불까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주식들도 5, 6월 달에 그냥 작살이 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현금이 아주 좋았던 때인데 지금 이제 주식이 좋았던 때가 지난번 피어, 익스트림 피어 이럴 때가 왔었고요.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금 종목을 천천히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9월까지는 평화의 시간이고 시중에 돈은 여전히 넘친다. 자, 이게 오늘 시장의 핵심이다. CPI가 떨어졌으니까 간다? 제가 보기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게 그대로 반영됐는데, 자, 오늘 핵심적인 상황인 인플레이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7월에 CPI 또 표로 만들어서 우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표로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게 쫙 편하지. MOM은 전월 대비, YOY는 전년 대비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문짝 CPI는 전월 대비 안 올랐어. 전월은 1.3%. 여기 이게 흥분될 만하죠. 그다음에 전년 대비는 8.5%, 전월은 알다시피 9.1, 예상은 8.7이었어요. 실제치는 8.5가 나왔고. 자, 코아 봅시다. 코아는 뭐예요? 음식료하고 에너지를 뺀 거죠. 코아. 그러면은 요번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코아는 높게 나오겠네? 이 생각이었어요. 에너지 가격 많이 빠진 건 알잖아. 120달러에서 90달러 깨지는 상황까지 가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많이 그 코아는 오히려 에너지 가격 빠진 게 반영이 안 되니까 얘는 좀 높겠네라고 했던 게 시장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다? 0.3 나왔다. 전월 대비. 전월은 전달에는 얼마가 나왔냐면 0.7%. 전월 대비. 근데 이번엔 0.3, 예상은 0.5.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환호를 세게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코어 전월 대비 CPI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도 5.9, 예상 컨센은 6.1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달린 거죠. 자, 시장이 달리고 이제 신나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정말 신나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죠. 너무 경계할 필요도 없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게 우리의 길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되게 종목 장세, 기업 중심의 투자를 해야 되는 때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연준 인사 발언이 있었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이번에 CPI 상승률이 둔화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나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8.5%의 물가 상승률은 휴즈하다 했습니다. 휴지 말고 휴즈. 엄청나다. 이는 큰 숫자다. 이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기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연준의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목표치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기준금리가 3.25에서 3.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50, 25, 25를 올리면 3.25에서 3.5가 되죠. 지금은 2.25에서 2.5인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이분은 비둘기예요. 아주 시장 친화적인 분이라고 소문이 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7월 CPI가 하락한 것을 보고 연준이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절대 아니다. 그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CPI가 나의 금리 인상 경로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2.25%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올해 연말에 3.9%. 자, 얼마? 3.9%. 2023년 말에 4.4%의 기준금리를 예상한다. 내년 초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마치 지구가 도느냐 위성이 도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권투 선수가 샌드백을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샌드백은 가만히 있고 권투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치는 것처럼 연준은 지금 현재까지 태도를 계속 지켜보건데 거의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시장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리 하면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연준은 똑같아요. 근데 오늘의 이 자세는 뭐냐면 까불까불 하지 마. 우리 태도 안 바꿔. 우리가 태도 바꾸면 기대 인플레이션 다시 쪽쪽 올라올 거 우리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절대 태도 안 바꿀 거야. 시장 까불지 마. 라고 했는데 시장은 뭐라고 했냐면 나 형이 그렇게 세게 나올 줄 알았어. 형, 내 그런 거 코스프레 하는 거 다 모를 줄 알아. 뻥카는 진짜. 연기력 많이 늘었네. 가 시장의 생각이에요. 시장의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준이 아무리 저래도 결국은 시장 친화적인 껍데기 당위정만 입힌 거지 너의 본 모습은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게 시장의 생각이고 여전히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경기 침체 오는데 뭐 해봐 될 것 같니? 라고 하는 거고 경기가 좋아질 거란 믿음이 없죠. 채권 시장. 자, 채권 시장의 하루짜리 차트를 10년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예. 이게 정상입니까? 자, 금리가 갑자기 그 CPI 나오자마자 빵 하고 떨어집니다. 장중에 지금 보시면 2.6 중반까지 빵 하고 떨어져요. 그러다 슬금슬금 올리면서 끝나죠. 그러니까 CPI가 높게 뭐 안 나오자 채권 시장은 뭐를 생각했냐면 그래 역시 뭐 금리 못 올릴 거야. 경기도 침체 오고 있으니까 연준 금리 못 올려. 그러면서 금리를 빠방 하고 내렸었죠. 근데 연준 인사들 발언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씨 그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 자, 진검승부가 9월 달에 시작됩니다. 무엇 때문에? 9월 20일 날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50bp 올리는 그것 때문에? 아니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QT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QT를 중심으로 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다. 자, 연준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자, 연준이 채권 시장에 하는 짓을 안 보고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 안 하고 있을까요? 네. 연준의 트레이더들 많죠. 그리고 지금은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채권을 사놔서 주머니에 채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MBS도 많아요. 그래서 MBS하고 국채하고 도합 한 달에 950억 달러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장기물을 시장에 갖다 팔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장기물을 갖다 팔으면 생각해봐요. 이제부터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 자, 일단 다시 정리하면 9월 달까지는 연준이 FOMC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평화롭게 9월 중순까지 이 흐름을 향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뭐 지표 나오는 것에 따라 오락내락은 하겠죠. 그리고 많이 오르면 또 숨고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지만 뭐 크게 시장에 문제가 없는 그런 평화의 시기를 9월 달 중순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QT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장기물을 시장에다 갖다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이 만기 안 된 거 만기된 것만 이제 롤오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청산시키는 거 외에 실제로 시장에 갖다 뿌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장기물을 시장에 갖다 뿌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장기물이 넘치면 물건이 많으면 물건값이 어떻게 돼요? 물건이 흔해지면 물건값이 떨어지죠. 채권이 많아지면 채권값이 떨어진다. 채권값이 떨어지면 네, 금리는 오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9월 달에 그게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아직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이제 그게 펼쳐지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평화의 시기에 시장 심리가 훨씬 더 개선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Fear and Greed가 그리드 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VIX가 상당폭 떨어지면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연준의 태도는 인플레이션을 일단 막아줘야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일단 꺾어줘야 되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다른 궤적, 즉 자산 가격의 상승에 의한 부의 효과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한 듯하지는 않다. 연준이. 그러면 부의 효과가 나는 주가 상승과 뭐 채권 가격 상승에 의해서 부의 효과가 나오는 그 자리에서 연준이 그것을 꺾기 위한 장치를 풀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도 하나 갖고 우리가 9월을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채권 시장이 앞서 그 채권 그 그림 보셨지만 이게 진짜 하루에 막 한 10bp씩 계속 움직여요. 이거는 너무 급등락인 거고요.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하루에 2% 올랐다, 2% 떨어졌다, 2% 올랐다, 2% 떨어졌다 막 이러면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주식시장으로 환산해서 생각을 해도 조금 좀 저는 이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계속 날라리 지표라고 했던 패드워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당연히 연준은 가만히 있는데 시장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계속 드리는 건데 뒤집어졌죠. 75bp 금리 인상 확률을 64% 정도 봤는데 거꾸로 지금은 50bp 금리 인상 확률을 63% 정도 보고 있습니다. 뒤집어진 거죠. 반면에 75bp는 60%대에서 30%대로 떨어지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달러가 큰 폭으로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유가만 떨어지고 이제 수출입만 플러스 나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데 충분 조건이 아직 안 터지고 있는데 어쨌든 원화가 강세가 돌았고요. 오늘 환에서는 엔화가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냈습니다. 즉 CPI가 높게 안 나오자 미국의 금리 경로가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즉 75bp나 100bp 금리가 인상이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니 그러면 달러 강세의 흐름, 달러 하던 흐름들이 꺾이면서 달러가 떨어졌는데 매우 큰 폭으로 달러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106.30이었는데 105.2이고요. 이거는 엔화로 보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달러가 약세됐다는 게 보여주는데 어제 저 이거 수치 적으면서 잘못했나 이랬어요. 어제 135.11이었어요 엔화가. 근데 지금 132.88입니다. 거의 2% 정도 가까이가 엔화가 강세 하루에. 와 놀랍죠. 그리고 원화도 1307원에서 1297원까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CPI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우리는 계속 우리 레피키 다다음 주에 제가 점심 한번 쏘기로 했습니다. 레피키는 너무 고마워서. 자, 가솔린 가격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 보도록 하죠. 자, 갤런당 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미국의 CPI가 안정될 것이다라는 걸 이걸 보면서 계속 예상해 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뭐 그렇고요. 전년 대비도 한번 살펴보죠. 전년 대비도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어서 26% 정도 수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빠지면서, 그런데 원유 WTI는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가솔린 재고가 줄었습니다. 가솔린 재고가 이전에 0.163 밀리언이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4.978 밀리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재고가 훅 떨어지면서 지금 유가가 다시 좀 올랐고요. 그러나 원유 재고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전에 4.467 밀리언이었는데 5.458 밀리언으로 원유 재고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정유 설비 가동률은 지금 94.3%입니다. 이전에는 91%였는데요. 정유 가동률이 계속해서 높다는 건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원유를 많이 캘 것이고, 그럼 최소한 WTI 기준으로는 점차적으로 하방 악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정제를 많이 하니까, 특별히 휘발유나 이런 쪽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휘발유 값이 더 떨어지고 한국의 수출입이 플러스가 나면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뀔 거다. 지금의 달러 강세가 아니고 원화 약세가 눈에 띄는 시점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